자, 두 번째 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장 건강에 딱 좋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질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장 건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변호사들이 등장해서 설명하는데 솔직히 변호사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붕어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거면 변호사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사건 뭐 설명이나 아니면 뭐 범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하고 뭐 이런 범죄에 해당하게 하기 때문에 뭐 징역 몇 년이나 뭐 과태료 얼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약간 자문 같은 내용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음, 뭐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뭐 어, 적발이 되면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변호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뉴스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뭐 TV에도 나오고 뭐 변호사분들이 옛날에는 TV 안 나왔잖아요. TV에도 나오고 그리고 라디오도 나오고요. 라디오에도 자주 나옵니다. 제가 듣는 라디오 여성시대에도 라디오 변호사 나오고요. 다른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변호사분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나와요. 유튜브 채널도, 유튜브 변호사 채널도 있고, 개인 채널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 SNS도 있습니다. SNS도 있고, 더 웃긴 거는 네이버 지식인에 변호사분들이 어, 자문 답변을 한 것도 있어요. 장성훈님 어서세요? 우리 엘리트, 우리 또 호랑이, 아남 호랑이 출신 우리 장성훈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꾸 이제 세종도 호랑이라 보지 말라고 자꾸 세종 호랑이나 자꾸 묵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 아남 호랑이 예, 주부 프로그램 등장하고 그러니까 뉴스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나옵니다.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맞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방송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어요. 원래 변호사분들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쉽게 보지 못했습니다. 쉽게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방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분 계셨죠. 사실 여러분 그 방송으로 활동한 변호사 1세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방송으로 잘 된 변호사 1호가 누구냐 하면 고승도 변호사님. 원래 고승도 변호사는 예전에 솔로몬 선택에서 자주 나왔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이 가장 자주 나와가 유명세를 떨친 게 우리 고승도 변호사님. 지금은 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1호입니다. 1호. 어떻게 보면 90년대부터 방송에서 자주 나오신 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좀 욕 아닙니다. 시발점 만들어주면 시발점. 여러분 시발점 표준어입니다. 아시죠? 예, 예. 그분 생각하니 그사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거 생각하시네요. 예. 그것만 안 했어도 참. 예,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짤이 유튜브에 엄청 많죠. 예, 그걸로 음악을 만든 사람도 있던데요. 예. 아무튼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와. 변호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자주 나와요. 너무나도. 유튜브는 너무 많아요.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그럼 왜 이렇게 자주 나올까? 어? 왜 이렇게 매체에 자주 등장할까? 첫 번째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만 받아가지고는 못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못 먹고 산다. 공태형님 어세요? 옛날 같은 경우에 변호사가 적어가지고 옛날엔 변호사만 하더라도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변호사가 누구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누구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이젠 일이 안 돼요. 그냥 돈이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시겠지만 변호사분들이 보통 개인 단위로 변호사하는 분들보다는 팀 단위로, 팀 단위로. 그러니까 로펌 같은 거 만들어서 팀 단위로 하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 EBS의 다큐 시선에 보시면 이 로스쿨 변호사들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나오는데, 변호사 합격했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로펌에 들어가요. 로펌에 들어가면 거의 진짜 말도 못하게 적은 돈을 받으면서 굉장히 갑질을 당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요. 잡일도 엄청나게 하고. 그게 약간 관행처럼 돼 있더라고. 옛날에는 변호사 되어도 자, 변호사 되어도 그냥 바로 사무실 개업하고 그랬습니다. 변호사 된 것만으로.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사무실 그 월세도 못 내요. 요즘에 보면 변호사 월세 못 내가지고 월세 밀려가지고 쫓겨나는 변호사분들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변호사 사무실 바로 개업해서 사건 수임 받아가 그렇게 못합니다. 안 돼요 요즘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냐? 사건 수임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이제 어떤 시대냐 하면 좀 각자 도생의 시대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 누군가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커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변호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방송이든 라디오든 유튜브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널리 알려야 돼요. 널리 알려야 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지도를 얻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좀 영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좀 소위 말해 관심 종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표현하면 그렇긴 한데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그냥 굶어 죽어요. 그 표현이 딱 맞아.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이 사람이 변호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방송 같은 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튜브나 SNS 같은데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본인한테 안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기본입니다. 요즘에 변호사 하시면서 그 브이로그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자기가 유튜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감을 따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왜냐?
그렇게 구독자가 있으면 그만큼 구독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팬층이 있고 영업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 쪽으로 좀 사건을 얻어오기 쉽다는 거야. 변호사분들 중에서 구독자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 이윤기 변호사님. 근데 그분은 보면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 일을 하기보다는 대부분이 공부법이에요. 사건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변호사분들 보면 그런 게 많아. 막상 변호사 사건의 쓰임이나 어떤 그런 법률적인 문제 그런 거 융상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시험에 합격을 했냐, 뭐 고시 공부법 공부하는 거 이런 게 많아요. 물론 근데 그게 또 컨텐츠로 잘 먹히기도 해요. 왜냐면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적어도 그 사람 다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검증이 된 거잖아요. 맞죠? 검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시험, 대한민국 가장 어려운 시험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검증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시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공부 방법이 아마 구독자 모으기는 좋을 거예요. 사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떻게 이제 구독자를 많이 확보해서 나의 팬층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사건 같은 거나 내 변호사 영업을 할 때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상당히 좋다는 거야. 변호사들도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무실만 개업해가지고는 정말 굶어 죽기 딱 좋고, 어떻게 해서든 방송에 나오든 라디오에 나오든 간에 빨리 나를 알려야 돼요. 안 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방송 매체를 잘 활용해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변호사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고승도 변호사님, 그리고 김병준 변호사님, 아마 솔로몬 때 나왔을 거야. 그리고 또 누구 있지?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분이 기억나요? 그때 무한도전 그때 모의법정에 나왔던 그 두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재화길. 여기 변호사분 두 분 나왔잖아요. 여자 변호사분하고 남자 변호사 나왔잖아. 이분도 여기 나와가지고, 장진현 변호사님, 최단비님. 이 두 분 유명합니다. 방송 쪽에서. 예. 이거 아시죠? 그 이효리가 피해자로 나오고 길이 가해자로 나왔잖아요. 예. 길이 가해자로 나왔죠. 이거 지금 봐도 웃기거든. 예. 무한도전에서 좀 잘 잡은 거예요. 그 실제 그 재판장이 나오잖아요. 실제 판사분이 나오잖아요. 그 최단비님. 이거 한 번 나온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문철 변호사님. 이분 말고도 몇 분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분 말고도 방송에 나오신 분도 많아. 이런 분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인지도를 올리고 잘 나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다. 우리도 약간 인기를 얻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나도 이런 약간 연예인들처럼 인기 많이 얻고 유명해지고 싶다. 유명해지면 일단 변호사로서 일단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사건 수익도 잘 되고, 뭐 방송으로 제의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런 생각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보단 TV에 몇 번 나오고 방송 프로그램에 몇 번 나왔던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분들은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삼문시 변호사님 유튜브에 너무나 유명하잖아. 저분도 솔직히 유튜브보다는 예전에 뭘로 유명했냐면, 저분이 그 차량 그 블랙박스라고 아침에 모닝와이드 아시죠? SBS 모닝와이드. 거기에서 원래 유명해졌다가 본인 채널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떡상을 했죠.
원래 원조는 거기였어요. 원래는 저 모닝아이드, SBS 모닝아이드 아침에 블랙박스 그거 보면서 출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아,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오래 했을 거야, 아마. 굉장히 오래 했을 거예요, 이거. 예전부터. 이 두 분은 이제 그 고순덕 김병진 변호사님은 이제 솔로몬 TV에 나왔었고, 그리고 장진현 태담비님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무한도전 제화기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충분히 나왔을 거예요. 그거 한 번 나온 것만으로도 사람들 기억 속에 딱 꽂히는 거죠, 이제. 그게 진짜 크다는 거지. 변호사분들한테 그게 정말 큰 거야. 아, 저 사람도 저기 나왔었지.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 나왔었지. 그러니까 나도 저런 사람처럼 인기를 얻고 싶다라는 생긴 거죠. 잘 되고 싶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마지막에. 요즘에는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근데 웃기게 김앤장 변호사분들은 유튜브 채널이 없어요. 김앤장. 김앤장의 태평양 이런 데 유튜브 채널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그분들은 사건이 중대하니까 유튜브로 알리면 좀 파장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 할 만큼 한 가지 않거든. 김앤장 다니시면 돈 많이 받는 게, 보니까 김앤장 처음 들어오면 1200만원씩 준다고 하거든. 월급이 1200만원. 세금 떼고 1200만원. 근데 대신에 집에 못 들어간대요. 집에 못 들어간대. 그리고 아마 거기서 많은 사건들이 보통 대기업 관련 뭐 총수 사건이나 아니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 거 있잖아요. 그런 사건은 맞겠죠. 짜잘한 사건보다는. 그리고 그런 사건은 보통 한 명이 붙는 게 아니라 그 법무팀 해가지고 여러 명이 붙겠죠.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보면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변호사분들인데 뭐 요즘에 좀 논란거리 있고 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하는 사건들 보면 그런 사건들만 도맡아가지고 법률 자문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이제 컨텐츠를 삼으시는 변호사분들이 있어요.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제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도 내가 봤을 때 약간 억울해요.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 사건 맡아야 우리들이 인지도가 살고 조회수를 많이 확보하고 구독자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변호사로서의 어떤 인지도와 입지를 탁탁하게 올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위험도가 높지만 그런 사건을 맡아서 자문을 구하고 좀 사건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오히려 그걸 이제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왜, 뭐, 유튜버 논란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나 아니면 좀 분노를 자아낸 사건들이 있죠. 그런 사건들만 이제 도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변호사분들한테는 굉장한 머리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걸 해야 돼. 사실 유튜브가 중요한 게 어그로 끌어야 되거든요. 저도 약간 어그로 끌지만 변호사분도 어그로 끌어야 돼. 정직하게 해가지고 못 살아나는 세상이야.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세상이 아니. 변호사분들도 그걸 알고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팬층이나 인지도, 우리 변호사로서의 인지도와 입지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뭐 사회적인 논란 있는 사건이나 뭐 비자나 유튜브 관련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맡아서 하려고 하는 변호사분들이 많을 거야, 아마. 그거 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종공법이 안 먹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분들 나는 개개인의 큰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보지 않아요. 웬만큼 법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차는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지지 않아. 맞잖아. 우리가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능력치와 실력은 모르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어떤 그런 법률적인 어떤 지식과 재판이 얼마나 또 잘 이기는지 모르잖아.
그렇다고 사건에 수임하지 못했다고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세상은 뭐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야. 가만히 있으면. 변호사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안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뭐 의사분들 왜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방송 프로 나와가지고 자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왜 건강 프로그램 같은데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병 진단하고 설명하고 그거 왜 하겠어요? 물론 대학 교수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병원 가지신 분들은 그거 한번 나오면 입소문 타가지고 내 병원에 그게 바로 영업이익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거 한번 나왔다는 것만으로. 그걸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물며 의사도 그런데 변호사는 안 그렇겠냐고. 근데 의사란 직업 자체는 굳이 그렇게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병원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건 아닌데, 변호사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직업이잖아요, 이제. 변호사는. 왜냐하면 솔직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발에 치이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요즘에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변호사 수가 적었기 때문에 자기들 이제 그 의뢰자가 알아서 찾아서 왔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파리만 날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발품 팔아가지고 환심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끌어오게끔 해야 되는 게 요즘 변호사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제 변호사들도 영업을 해야 되고 어그로도 끌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변호사인지 백수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호사분들이 이제 변호사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해야 될 겁니다. 해야 살아남아요. 유튜브가 필수가 된 세상이, 변호사분들한테 유튜브나 SNS가 필수가 된 세상이에요. 앞으로 이 힘이 더 극대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언택트 사회 아닙니까? 언택트 사회. 언택트 사회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마주해가지고 뭐 접한다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변호사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언택트 사회에서 온라인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좀 구독자가 높고 인지도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TV나 라디오에서 자주 등장했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면 자연적 그 사람한테 눈이 가게 되고, 눈이 가게 되면 그 사람한테 뭔가 상담을 받거나 자문을 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내가 뭔가 사건적으로 일이 생기면 뭔가 사건을 좀 수임해 주기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번 질문을 주신 장건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